포스테코글루, 손흥민이 토트넘과 결별했다고 발표. 그는 토트넘에 남을 수 없었다. 아랍 구단주들은 손흥민 영입에 막대한 돈을 썼다. 손흥민. 축구하러 사우디아라비아로 갈까? 토트넘이 오매불망으로 캡틴 손흥민, 30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자원이 손흥민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22일 토트넘의 부상자 상황. 중국전에서 한국이 넣은 3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의 활약을 조명하면서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캡틴 손흥민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앞서 지난 7일 정규리그 첼시와의 경기에서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 센터백 미키 판더펜을 부상으로 잃었다. 이들은 내년에나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왼쪽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마저 다쳐오는 26일 에스턴 빌라와의 홈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 앞서 우도기는 부상 예방 차원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소집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도기도 내년에나 복귀 시점을 알 수 있다고 확인했다. 여기에 첼시전에서 거친 반칙으로 퇴장당한 주전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빌라전에 결장한다. 토트넘으로서는 뒷문까지 헐거워지면서 경기 초반에 다득점을 올려야 그나마 승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첼시전에서 보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적 열세에도 라인을 올리는 공격지향 축구를 펼치는 만큼 초반부터 강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에서 믿을만한 해결사는 손흥민뿐이다. 부진했던 스트라이커 자원 히샤를리송은 수술대에 올랐고 이번 새로 영입된 공격자원 브레넌 존스는 윙어에 특화돼 있다. 시즌 12경기 만에 8골로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있는 손흥민의 물오른 득점 감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팀 전체 득점의 3분의 1을 책임진 손흥민은 특히 기대 득점값이 4.61골에 불과한 상황에서 더 많은 골을 넣으며 절정의 결정력을 뽐내고 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100% 몸 상태는 아니지만 팀 사정상 빌라전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고 봤다. 21일 중국전에서 2골 1도움으로 날카로운 골 감각을 확인한 손흥민이 피곤을 떨치고 위기에 빠진 팀을 위해 리그 9호 골을 정조준하고 있다. 다만 상대 빌라의 상승세가 무서워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빌라는 지난 12일 풀럼전 승리로 40년 만에 홈 13연승을 질주했다. 순위도 4위 토트넘, 승점 26점, A1점 뒤진 5위다. 토트넘을 잡으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AS 모나코전을 치르는 파리 생제르맹, PSG는 이강인, 22위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다. PSG는 주축 미드필더인 샛별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부상 공백을 메워야 한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윙어로 주로 기용하고 있는 이강인을 두고 다양한 포지션에 설 수 있다고 칭찬하며 중앙 미드필더 기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스날 선수가 손흥민 세리머니, 팬들은 황당. 토트넘 호스퍼 최대 라이벌 아스날 소속 선수가 손흥민 세리머니를 따라해 화제다. 23일 한국 시간 아스날 구단이 공개한 브렌트포드전 훈련 사진에서 등번호 14번을 단 공격수 에디 윈케티아는 양손으로 만든 사각형을 한쪽 눈에 갖다 대며 사진 찍었다.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 게다가 은케티아는 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은케티아는 손흥민 못지않은 자신을 대표하는 세리머니를 갖고 있다. 골을 넣으면 한쪽 손으로 통화하는 제스처를 한다. 현재 팀 동료인 가브리엘 제주스가 맨체스터 시티 시절 이를 따라하기도 했다. 아스날과 토트넘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앙숙 관계라는 점에서 은케티아의 이 사진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스날 팬들은 왜 라이벌 팀 선수 세리머니를 한 것인가 라고 어리둥절하는 분위기. 일부 극성 팬들은 부끄럽다는 반응까지 내고 있다. 아스날 선수가 토트넘 선수 세리머니를 한 것은 은케티아가 처음이 아니다. 9월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 윙어 부카요 사카가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은 뒤
제임스 매디슨의 다트 세리머니를 따라했다. 도발성 행동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매디슨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사카와 국가대표팀에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며 사카가 다트 세리머니를 했다는데 내가 사카를 상대로 골을 만들고 있을 때 다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나 보다. 안에 들어가서 사카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고 받아쳤다. 매디슨이 손흥민의 첫 골을 도왔을 때 제친 선수가 사카였다. 라이벌 소속이기 전 국가대표팀 동료로 도발이 아닌 친분을 드러낸 것이다. 은케티아는 아스날 유스 출신으로 2019에서 20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보냈던 한 시즌을 제외하면 데뷔 이후 줄곧 아스날에서만 뛰고 있다. 지난 시즌 컵 대회를 포함해 47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2경기 5골로 활약하고 있다. 북런던 라이벌 위식은 팬들 못지않게 선수들 사이에서도 강하다. 아스널의 고유 색깔은 빨간색. 손흥민이 빨간색 레버쿠젠을 벗고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영표는 토트넘 크리스마스 파티에선 산타클로스도 파란색이다. 빨간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고 조언했다. 손흥민 역시 입단 당시 아스널 상징인 빨간색 차는 안 된다고 토트넘 구단 관계자에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에 소집되어 지난 17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전, 지난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중국과 경기에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2연승을 이끈 뒤 소속팀 토트넘으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12경기에 출전해 8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골을 더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만 8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달성한다. 토트넘은 오는 26일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스턴 빌라와 경기를 치른다. 3. 돈 안 쓰면 벨링엄과 황금 듀오, 바르사, 1400억 이적료, 난색. 공격형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 20. 레버쿠젠, 는 자말 무시알라, 바이에른 뮌헨, 와 더불어 독일 축구계가 자랑하는 원석이다. 레전드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 33. 레알 마드리드, 는 미래 레알에서 뛸만한 재능이며 독일 다음 세대를 대표할 선수, 로 비르츠를 지목해 눈길을 모았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을 지시받은 2021에서 22시즌 기량이 만개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24경기 7골 10도움을 쓸어담았다. 정교한 킥과 패스, 우월한 축구 지능으로 단숨에 분데스리가 정상급 10번으로 우뚝 섰다. 올 시즌 역시 발군이다. 리그 11경기 3골 5도움을 포함해 공식전 17경기에서 6골 10도움을 챙겼다. 소속팀 레버쿠젠도 쾌속 순항. 사비 알론소 감독 지도력과 비르츠 지휘 아래 10승 1무를 수확했다. 뮌헨 9승 2무, 슈투트가르트 8승 3패를 제치고 리그 1위를 질주 중이다. 시장 가치가 최소 8,500만 유로, 약 1,204억 원로 평가받는데도 뮌헨,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등 빅클럽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이유다. 라리가 양강,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도 비르츠 영입전에 참전했다.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오날은 유럽 최고팀들이 앞다퉈 비르츠를 독일서 빼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면서 개 중 하나가 바르사다. 후안 라포르타 회장이 주목하고 있다. 보도했다. 어린 시절 비르츠 꿈은 바르사 입단이었다. 그의 우상은 위대한 리오넬 메시라며 독일의 이니에스타란 별명에서 보듯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전술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플레이 스타일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르사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적료라고 귀띔했다. 매체에 따르면 레버쿠젠은 비르츠 최소 이적료로 1억 유로, 약 1417억 원을 천명했고 바르사는 이 정도 금액을 낼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엘나시오날은 일부 스타 플레이어가 이적하지 않는 한 바르사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틈을 레알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고 분석했다. 비르츠가 마드리드에 입성한다면 기존 주드 벨링엄 20과 황금 듀오를 구축할 수 있다. 2003년생 동갑내기인 둘은 레알 팬들에게 오랫동안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르츠는 레버쿠젠과 2026년까지 계약을 체결돼 있다. FC 쾰른 유스 출신인 그는 2020년 1월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이에 5월 18일 베르더 브레멘과 경기에 선발 출전해 구단 역사상 최연소인 17세 15일의 나이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다. 카이 하베르츠 17세 126일을 뛰어넘었다. 같은 해 6월 6일에는 강호 뮌헨과 경기에서 만 17세 34일로 당시 분데스리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 전 기록은 터키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누리 사인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소속이던 2005년 11월 26일 니른베르크전에서 기록한 17세 82일이었다. 4. 독일 캐나다 부수고 8연승, 파죽지세 1축구, 유럽도 주목 10연승 포르투갈과 비교. 오로지 사진으로만 축구 소식을 전하는 플랫폼 아웃 오브 컨텍스트 풋볼은 22일 한국 시간 일본의 최근 A매치 기록을 조명했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 독일과 한 조에 속한 일본은 두 팀을 모두 꺾고 죽음의 조에서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크로아티아와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지만 일본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은 월드컵 이후 지난 3월 치른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 비기고 콜롬비아에 졌다.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파죽지세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치른 A매치 8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무엇보다 다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챙겨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튀니지를 2에서 0으로 꺾은 경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7경기에서 4골 이상을 넣고 승리했다. 지난 9월에는 적지에서 독일을 4에서 1로 대파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의 성과가 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복수를 노린 독일은 르로이 사네, 세르주 그나브리, 이상 바이에른 뮌헨, 안토니오 리디거, 레알 마드리드 등 주전 선수들을 내세웠지만 안방에서 망신을 당했다. 지난달에는 안방에서 캐나다와 튀니지도 꺾었다.